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10일 2022년 1월 27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손봉부대가 되자를 발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노작을 받아하는 때로부터 한돌시대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농군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실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시며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간관투쟁 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이상 향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며 저국당 방방곡곡에 희한한 농촌 살림집들과 농기계 바다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덕은 그대로 농업근로자들의 심장 속에 애국의 넋을 심어주는 고귀한 자양분이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같은 사랑을 다시금 새겨하며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는 농촌혁명의 척후대 선봉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에 직접 참가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시는 역사적인 그 서한을 받아나면서 우리 농군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도작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당과 뜻을 같이하고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하면서 농촌이 혁명 진실을 굳건히 지키고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호해온 애국적인 근로자들이라는 감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이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열에는 바로 우리 농업근로자 동맹이 서서 자기 사명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한 귀중한 지침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로작에서 우리 농업근로자 동맹이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이 위대한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에 맞게 농군맹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의 정치의식을 더욱 높여주는 것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부문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속에 5대 교양을 강화해서 새 세대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항사업을 퍼전해 나가면서도 하고 돌아올 때도 하며 작업에 휴식 참여도 하면서 모든 농군맹원들이 당의 사상과 정책을 한이 인식할 때까지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특히 마음속에 언제나 성실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안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모두의 가슴속에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아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단체 조직들은 여러 가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더욱 활발히 조직 전개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해방의 애국미 혼납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올린 자랑스러운 전통도 있고 또 1950년대에는 여성보자비운동, 중산경쟁운동에 적극 떨쳐나선 그런 애국운동의 전통들도 있습니다. 우리 농군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속에 전세대 애국농민들이 발휘하였던 여러 가지의 대중운동, 애국운동의 자랑찬 전통을 끝없이 이어나가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이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를 기어이 증명하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도예술 손전대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가 각 도들에서 진행됐습니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 관계부문 일꾼들, 도예술 손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이 보고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들에서는 창립 50돌을 맞는 도예술 손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손길에 떠받들려 주체 60이 1973년 1월 26일에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0년간 도예술 선전대들이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기본 역량, 초입식 사상공세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자기의 전투력과 특유의 위력을 과시하며 당과 혁명여배의 줄기찬 전진에 이바지해 온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현 시기 도예술 선전대들 앞에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제1선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으로 총대기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화선식 예술 선동, 경제 선동을 맹렬히 들이대어 전국 도처에서 기적과 혁신의 봉화, 애국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도예술 선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이 언제나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을 같이하며 더욱 분발하여 온 나라의 혁명적 진군의 나팔 소리를 높이 울림으로써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민의 투쟁에 용기와 활력을 백배해주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데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국가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보고회들에서 보고자들은 도예술 선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 깊이 간직하고 화선식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 온 나라의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타번지게 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보고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공화국 창건 75돌과 전승 70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전인민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여 오기는 길 관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는 자체 기술인재 육성 사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놓으면서 학습장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던 그날 강조하신 문제 하나가 바로 학습장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학습장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이것을 쓰게 될 학생들이 마음속에 저우개를 심어주고 자기 것에 대한 애착감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만큼 생산한 학습장들이 정의의 질을 높이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동심세계에 맞는 도안과 기능성 학습장들을 생산하기 위한 데 큰 힘을 놓고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고 있는 평양 기초식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우리 수도 시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을 먹이시려고 온갖 노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용도업적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올해는 당정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어떻게 하나 제품의 질을 올리자고 온 공장이 달라붙었고 구열이도 대단합니다. 제품의 질을 올리는 데서 기본은 원료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료 정손을 위한 설비 개조 사업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면서 간장, 된장의 발효 방법을 개선하게 한 사업에도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 보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술 혁신을 한 가지라도 내놓도록 합평에도 자주 조직하고 정원안들은 현장에 적극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 기능공들의 요리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만경대 경웅식료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올해 기술혁신 계획도 높이 세우고 종업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데 새 제품 개발을 적극 다고치고 생산 공정도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흉룡 진지를 3대 흉룡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흉룡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꼽혀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큰 힘을 넣어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흉룡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위들 가운데는 령송 용예군인 사출장화공장도 있습니다. 공장의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용의단에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사 시절에 그 정신, 그 기대로 우리 용의원들이 모든 면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이런 정신력을 지니고 결의 목표부터 높이 튀었습니다. 여기서 중시한 것이 과학기술 단위 발전의 무기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 실무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과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정령 평가 사업, 또 그리고 월에 한 번씩 우수한 종업원들을 내세워 경험 토론도 진행하였는데 경쟁률이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 수십 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각가지 제품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흉룡을 힘있게 벌려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한 령송 용예군인 사출장화공장이 얼마 전 3중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신양군 용예군인 거래약 공장에도 3중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중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가마포 수산사업소에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서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과일군 과수연구소에도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오미크론의 아형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겨울철 전염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최근에 전염력과 면역 회피력이 제일 강한 것으로 판명된 XBB 변이 비루스에 의해서 또 한 차례의 감염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XBB 변이 비루스는 재감염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합니다. 두 종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재조합돼서 생겨난 XBB는 비루스에 한 번 감염됐거나 왁진에 의해서 산생된 항체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것으로 해서 왁진 접종자들 속에서도 재감염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XBB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는 XBB 변이 비루스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보건 체계가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XBB의 변이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해서 앞으로 치명적인 변이 그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XBB는 발견된 때로부터 신속히 진화하면서 많은 아형들을 산생시켰습니다. 지금 그 아형들 중에 하나인 XBB.1.5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미국과 카나다 등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새로운 감염 파동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이한 변이 비루스들이 만연되고 있는 조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공공장소 및 모임장소에 대한 출입 금지, 공기 가림 및 통풍 등은 우연 중요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조치로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417만여 명, 사망자는 675만 3,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니이가다 현에서 25일 겨울철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차들이 뒤집히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이날 하루 동안에 6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면서 이날이 올해 겨울철에 가장 추운 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혹심한 강추위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에 빈벌이 일어난 자연재해로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 35도씨에 이르는 강추위가 들이닥쳐 수도 카불에서만도 15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다수의 인구가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남국 대륙의 빙하에서 거대한 얼음산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550평방킬로미터 크기에 달하는 얼음산은 2017년에 150m의 깊이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러한 현상이 2차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것은 남국에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